위기의 삼겹살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삼겹살 소비량이 옛날보다 떨어졌다. 뭐 박사님도 말씀 몇 번 하셨고, 위기의 삼겹살, 소고기한테 쫓기고 닭고기한테 밀리고. 네, 중앙일보 기사.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맞죠. 삼겹살. 요새는 그런 느낌이 네, 그래서 박사님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보셨겠지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삼겹살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삼겹살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겹살이다 아니면 어떤 것들이 40년간 인기를 누리고 있었으면 좀 시들해지는 거 아닐까요? 나훈아는 이번에 콘서트표 매진 끊었던데요. 나훈아 선생님은. 그거 어쩌다 나오니까 계속 새로 맛있는 걸 찾는 것 같고 삼겹살의 역할은 분명해요. 역사적으로. 저는 근현대사, 한국 현대사에서 삼겹살의 역할은 값싼 고기의 역할이 컸어요. 그러니까 맛있다. 삼겹살 자체가 기름이니까 맛있었지만 고기 자체의 맛들, 삼겹살만의 맛들의 차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값싼 고기로 공급되는 것이 삼겹살의 주 목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물론 뭐 가방에 컵라면을 먹고 다니는 컵라면을 넣고 다니는 가난한 청년이 있는가 하면 탐식, 맛을 즐기고 맛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탐식가들 사이에서 삼겹살은 그렇게 맛있지 않은 거예요. 더 맛있는 고기들을 뭐 외국 나가서 돼지고기를 먹거나 경험해 보시는 건 뭐 일본 가서 하다못해 일본 가서 돈가스 저건 맛있는데 우리 삼겹살은 그만만 못할까라는 새로운 맛의 저항이라는 게 오니까 이제 삼겹살이 좀 시들한 거 아니냐 하는 거지. 아직도 값싼 삼겹살 5,000원짜리 삼겹살집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사회 구조가 옛날에는 다 가난해서 무조건 값싼 게 공급하면 우리가 모두 다 그것에 미쳐 있었는데 지금은 각자 미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고객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어떤 그 앞서가는 라이프 스타일, 하여튼 어떤 라이프 스타일 집단에서는 삼겹살이 배척당하기 시작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전 100명이 국민이 다 좋아했던 삼겹살이 20명이 싫어하네? 그러니까 좀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 거지. 삼겹살 소비가 사라질 거냐, 줄어들 거냐 쉽게 단정 못할 겁니다. 단 인구 구조가 많이 달라지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또 이러면 육식의 방법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산업하고 젊었던 나라였을 때는 구워 먹고 이런 쪽 기름이 많은 것들을 줄이겠다면 앞으로는 단백질이 좋은 살코기 쪽의 소비로 많이 변했을 적에 삼겹살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삼겹살이 인기 없는 품목이 될 수도 있어요. 전지가 인기가 있고 등심이 더 인기가 있는 품목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삼겹살을 안 먹느냐, 삼겹살을 버려야 되느냐 이건 아닐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삼겹살에 대해서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때문에 좀 달라질 것이다. 먹는 방식이라던가 뭐 조리법 이런 것들이 그렇죠. 달라질 것이다. 당장의 작년의 수입 실적을 보면 우리는 삼겹살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삼겹살 수입 실적이 좀 전년 대비해서 한 6%밖에 안 늘었어요. 전체가 25%가 늘었는데.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등심이 사실 국제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격이나 국제 가격이나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 국제 가격이 우리 거는 더 비싼 것 같은데 등심이 어마어마한 양이 수입됐어요. 등심을 수입해서 뭘 만들죠? 그러니까 돈가스 쪽으로 갔겠죠? 냉동이나 이런. 네. 그러면은 그 직접적 소비와 간접적 소비에 관한 이야기 하신 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간접 소비잖아요. 돈가스는 간접 소비가 아니죠. 등심은 돈가스용으로 쓰였으니까. 대부분의 돈가스 집이 국내산 생등심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하는데 여태까지 그래왔는데, 네. 2017년까지 그래왔는데, 2018년에는 수입 등심을 쓰는 집도 생기지 않았었냐? 아니면 이게 전부 다 뭐 냉동 돈가스를 만드는 HMR 제품의 돈가스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통계상에 늘었으니까. 수입 등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는 게 아니고 600%가 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좀 더 추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은 수치상으로 잡히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가격이 국제가와 우리나라 등심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굳이 수입산을 쓸 필요가 아니면 국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차가 네.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도 면밀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 수치상에서 좀 위적 새로운 점을 찾아내서 이게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분명한 건 소비 패턴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 시장에서 봤을 때는 2017년이 되게 의미가 있는 해였어요. 16년, 17년 이때쯤에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생고기 무한리필집들 있잖아요. 돼지고기 무한리필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고기들은 전부 다
수입육이었죠. 수입육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다고 2017년도에 삼겹살이 무제한으로 무진장에 수입됐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분명히 17, 18년도에 삼겹살 수입량은 이상한 거야. 뭔가 문제가 있었죠. 비축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아예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 삼겹살 수입보다 목전지의 수입이 더 많아지고 뭐 이런 구성비도 달라지고 뭔가 시장이 좀 옛날하고 다른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게 뭐 때문이야 라고 단정을 짓기나 얘기하기는 이르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해방 이후 그러니까 삼겹살이 시작 등장하고 있어 40년 동안 우리가 먹었던 고기 패턴과 고기 소비 패턴이 좀 달라지네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한우 쪽도 한우가 등심 구이용 소비가 좀 아주 줄거든요. 그 대신 또 오마카세는 또 늘고 이런 어떤 뭐랄까 예측 불허 하나의 방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랑 그런 같은 맥락이네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존재하면서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고기의 소비의 형태가 생긴 것이고 그렇죠. 이 소비의 형태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다양화될 것이다. 그렇죠. 뭐 헤비 육식주의자들이 있는 건 반면에 채식주의자도 이제 시장을 가지고 있고 채식주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자, 그러면 재밌는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기 장사, 고기 식당 하시는 분들도 기존에처럼 그냥 삼겹살 구워 팔고 목살 구워 팔겠다라는 거는 이제는 안 되겠네요. 어렵죠. 그렇죠. 그건 이미 벌써 나타난 것 같아요. 네네. 단순한 고기 구이집, 네. 삼겹살 구이집들, 특히 옛날 형태, 80년대, 90년대 소주집, 삼겹살에 소주 한 잔으로 점철되는 집들은 조금 위기가 온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삼겹살집이라는 것들 제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몇 번 다뤘던 이런 핫한 삼겹살집, 숙성 삼겹살집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한식당이라고 하는 막 전골 팔고 찌개 팔고 밥 팔고 저녁에는 뭐 고기 팔고 이러는 집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가 온 거네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 고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같이 소비를 하니까 맛있는 고기를 찾으니까 그렇게 그냥 한식과 잡다한 것을 파면서 고기를 파는 사람들의 고기 관리 능력이나 그 고기의 질들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정육식당 쪽하고는 어떻게 보세요? 정육식당 쪽은? 정육식당은 사실 인기가 없어졌어요. 2만 불 시대가 되면 뷔페가 사라지는 네, 것처럼 사라져야 돼요. 정육식당도 지금은 특별하지 않으면 또 달라지는 그래서 정육식당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아싸리 카페테리아 형태로 서비스가 제로로 가든지 또 그러면서 가격이 싸든지 그렇지 그 정육식당 잘 되는 데들 보면 확실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특히 소고기 정육식당은 품질이 어느 정도 선인지 넘어가면 가격에서 차별화가 돼요. 싼 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파는 데는 분명히 잘 되고 있는데 정육식당 가격도 그렇게 싸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문제더라고요. 박사님께서 최근에 그 진주? 네. 경남이죠? 경남 진주 쪽에 지금 말씀드린 정육식당, 카페테리아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그것도 그러면 기존의 정육식당과는 다른 모델이 세워지는 건가요? 제가 제안한 거는 달라요. 지금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분명한 거는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 속의 6차 산업인데 우리가 6차 산업은 농장만 가고 시골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농민이 도시로 찾아와서 도시에다가 그 자기가 키운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축산물을 팔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 방식이 기존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식당처럼 가기도 어렵고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고 스킬이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기존의 정육식당처럼 가기에는 또 너무 올드한 모델이고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할 겁니다. 잘 된다면 좋은 재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한 모델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뭐 예를 들자면 그 미트 카페테리아 미트 개념이 카페테리아. 도입된다고 하나 보시면 그럼 그거 그 방금 말씀하신 미트 카페테리아가 나오면 잘 되면 네. 그것의 의미는 뭐냐니까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자기 돼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하는 홍보가 그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해요. 그게 곧 제가 주장하는 돼지고기의 농장 브랜드 개념이 도입되는 것. 지금까지는 뭐 하이포크니 모구촌이니 뭐 이렇게
그 내셔널 브랜드 개념이었는데 뭐 하이포크, 노우초 포크, 뭐 생생포크, 선진포크, 뭐 롯데포크 크게 뭐 하루에 1000마리씩 잡는 건데 이제는 한 달에 1000마리가 나와도 내 농장에서 키운 나만의 사료를 먹이고 나만의 그 기술로 키운 나만의 중량의 돼지를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맛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농장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쌀 같은 경우도 지금 단일 품종이 아니고 우리나라 쌀의 시장도 굉장히 품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전보다는 정말 다양한 쌀들을 우리가 고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죠. 물론 더 많아져야 되긴 하지만 그럼 돼지도 이제 그 시장이 열려 있고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활성화되기보다는 그냥 그런데 관심을 갖고 시도하는 사람이 생겼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한다고 규격도를 만들자 그랬고 대한민국의 1000만 돼지가 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사료, 똑같은 어떤 집에서 자라고 있는데 나만 다르게 키울래? 라고 생각하시는 농민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만든 다르게 키운 돼지들을 맛보실 수 있는 그리고 맛의 차별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스스로들이 움직이시니까 뭐 성공만 한다면 개성 있는 고기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품종이 다른 것도 있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돼지는 어렸을 때 잡고 어떤 돼지는 좀 만숙 잡고 이렇게 해서 저게 맛들의 차이나 지방 맛의 차이 같은 걸 느끼실 수 있으니까 재밌는 결과가 오겠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돼지가 자란 환경 돼지 때로와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확실히 차별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사료, 종자 다 이게 시작되면 품종도 바꾸실 거고 그렇죠. 사료를 자기만의 사료를 먹일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재밌는 결과 좀 다양한 다원적 시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싼 가격을 만들자 그러면 대량 생산이 좋은데 이제는 품질의 차별화 30가들이 찾아와봐 우리 집은 달라 여기까지 와서 먹어봐 라고 얘기하는 고기를 제시한다면 뭔가 다른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시도들이 차차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돼지도 뭔가 디테일하게 그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미래가 농장별로 뭐 태원 농장, 뭐 영지 농장, 뭐 성지 농장 이런 식으로 농장별 돼지를 우리 나는 그 돼지가 맛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서로가 팬이 되고 그 돼지는 물이 다르대 사료를 이렇게 먹인데 뭐 운동장이 달라서 뛰어노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박사님이 예전에 만드셨던 브랜드 포크 개념을 도입하셨잖아요.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에 그 브랜드 포크 개념의 그 다음 버전 좀 더 세밀한 브랜드들이 생긴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초반에 브랜드를 만들 때는 대량 생산 체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차 산업 시대의 브랜드였고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브랜드들을 만들고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하는 거죠. 돼지도 마켓 4.0인 마켓 4.0 새로운 시대가 온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농사들이 따라가기 시작했다.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봐도 되겠는 거네요. 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